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과 이란이 한창 전쟁 중입니다. 그런데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지금 가장 많이 거론하고 있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당사자인 미국도 이란도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여기에는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란이 두바이를 향해 미사일 580발, 자폭 드론 수백 대를 한꺼번에 쏟아부었습니다. 하늘이 새까매질 정도였어요. 이걸 막아야 하는데 러시아산 미사일은 먹통이 됐고 중국산 레이더는 단 2시간 만에 무너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수십조 워러치 장비가 순식간에 고철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쏟아지는 미사일을 향해 직접 몸을 날려 박살낸 녀석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천궁2, 명중률 95.6%. 자기 구역에 떨어질 미사일은 사실상 전부 잡았습니다. 그것도 실제 상황에서 말입니다. 이 소식이 퍼지자마자 벌어진 일이 정말 소름 돋습니다. UAE가 한국에 전화를 걸었어요. 천궁2를 추가로 더 달라고요. 돈은 먼저 보내겠다고 말이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며칠 뒤 UAE는 한국에 원유 600만 배럴을 긴급으로 보내줬습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전쟁으로 막혀서 전 세계가 기름 한 방울에 목숨을 거는 판인데 우회로까지 뚫어서 한국한테 먼저 보내준 겁니다. 미사일 하나가 원유 수백만 배럴을 끌고 온 거예요. 사우디도 이라크도 줄을 섰습니다. 금액만 12조 원. 사우디는 10개 포대에 약 4조 3천억 원, 이라크는 약 3조 7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이미 체결했어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이겁니다. 한 번 사면 50년 동안 부품과 정비를 한국에 맡겨야 해요. 미사일 몇 개 판 게 아닙니다. 50년짜리 안봉맹이 만들어진 겁니다. 대체 어떻게 대한민국이 미국도 못 해낸 가성비 괴물을 만들어냈을까요? 그리고 중동의 오일머니가 줄을 서는 이 순간, 대한민국의 위상이 어디까지 올라가고 있는 건지 오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사실 이 기적 같은 이야기의 시작은 우리가 가장 약했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0년대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키고 있던 미사일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이름이 나이키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그 스포츠 브랜드 이름이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운동화가 아니라 미사일이었습니다. 신발은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데 같은 이름의 미사일은 1950년대에 만들어진 골동품이었죠. 미국이 한국전쟁 끝나고 얼마 안 돼서 만든 건데 이걸 우리가 2000년대까지 쓰고 있었습니다. 흑백 TV도 없던 시절에 만든 미사일로 2000년대 하늘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쓰시는 스마트폰이 1950년대 컴퓨터보다 수십만 배 빠른 세상인데 하늘을 지키는 미사일은 70년 전 기술이었습니다. 믿기시겠습니까? 부품은 낡아서 고장이 잦고 교체할 부품조차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거나 다름없었죠. 장병들은 미사일이 날아가는 것보다 발사대에서 터지지 않기만을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안보는 위태로웠고 강대국의 기술 지원 없이는 단 하루도 하늘을 보장받을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새 걸 사고 싶어도 돈이 없었습니다. 미국한테 최신 패트리어트를 달라고 하면 한 세트에 4조 원 가까이를 불렀거든요. 꿈도 못 꿀 금액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정부와 군 관계자들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남의 나라 무기를 빌려 쓰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요. 독자적인 기술, 우리만의 방패가 절실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러시아한테도 물어봤습니다. 러시아의 S-300이라는 미사일이 성능이 꽤 좋았거든요. 가격도 미국보다 쌌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펄쩍 뛰었죠. 한미 동맹국인 한국이 러시아 무기를 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미국 거 사자니 돈이 없고 러시아 거 사자니 눈치가 보이고 하늘에 구멍은 뚫려 있는데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신의 한 수가 터집니다. 냉전이 끝나고 소련이 무너졌죠. 러시아가 갑자기 돈이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러시아에 빌려준 돈이 있었습니다. 노태우 정부 시절 제공했던 경협 차관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이 돈을 갚을 형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대신 뭘 줬느냐? 무기 기술을 줬습니다. 이게 바로 불곰 사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친구한테 5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친구가 돈이 없습니다. 대신 그 친구가 세계 최고 요리사입니다. 그래서 돈 대신 비법 레시피를 받은 거죠. 러시아의 알마즈라는 세계 최고의 방공 무기 설계 회사가 직접 미사일 기술을 넘겨줬습니다. 당장 빵을 살 돈이 없던 러시아 정부는 결국 기술 이전을 승인했습니다. 대한민국 무기 체계 역사상 가장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준 것은 어디까지나 기초 레시피였습니다. 최신 기술을 전부 주지는 않았고 구형 모델을 기반으로 한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잠깐 여기서부터가 진짜 소름 돋는 부분입니다. 집중해 주세요. 레시피만 받아오면 뭐 합니까? 우리 손으로 더 맛있게 만들어야죠. 러시아의 묵직한 미사일 근육에 대한민국의 정밀한 IT 두뇌를 이식한 겁니다. 삼성, LG 기술로 단련된 반도체와 전자기술이 미사일 속에 들어갔습니다. 러시아 오리지널 미사일은 아날로그 방식이 많아 크고 투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엔지니어들은 미사일 내부의 모든 회로를 디지털화했습니다. 반도체 하나가 적 미사일의 궤적을 0.001초 단위로 계산해냅니다. 러시아 기술자들도 놀랐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준 엔진에 한국이 붙인 두뇌가 성능을 몇 배나 끌어올렸으니까요. 그리고 한국 엔지니어들이 진짜 똑똑한 선택을 합니다. 핵심 부품을 전부 국산화한 겁니다. 러시아한테 기술은 배웠지만 러시아 부품 없이도 100% 독자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러시아가 국제 제재를 잔뜩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 부품이 들어갔으면 수출이 막혔을 겁니다. 하지만 천궁2에는 러시아 부품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든 자유롭게 팔 수 있는 겁니다. 이 판단 하나가 지금 12조 원짜리 수출 잭팟의 기반이 된 겁니다. 그렇게 탄생한 게 바로 천궁2입니다. 1998년 김대중 정부 때 개발을 시작해서 1조 원이 넘는 돈과 20년 가온 시간이 투입됐습니다. 2020년에 처음 우리 군에 배치됐고 불과 6년 만에 실전에서 세계를 놀라게 한 겁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짧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대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이 40대 중반이 될 때까지 걸린 시간입니다.